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야. 살. 그다음에 우리가 살한다는 것은 결국 생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생이라는 것을 우리 이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신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에는 이 신생은 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새롭게 태어나다, 새롭게 낳다, 새롭게 나아가다. 살이라는 것은 뭐야? 재생입니다. 재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이 많은 구조들은요, 이 재생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재생이라는 것은 이 견디잖아. 인내하다, 견디다, 인내하다. 그러면 이 신생이라는 건 결국 못 참답니다. 못 참다. 인내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 실증내다. 실증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이라는 것은 바로 생이며 이 생의 시작이에요. 생의 시작이 목입니다. 그럼 금은 뭐의 시작이에요? 살의 시작입니다. 살의 시작. 살의 시작이다. 살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는 뭐가 되겠어요? 수는 생의 준비입니다. 생의 준비. 그러니까 준비가 있어 시작하는 거고, 화는 뭐죠? 살의 준비? 살의 준비가 되는 겁니다. 살의 준비. 항상 요 개념을 항상 준비와 시작. 살의 준비. 그럼 마무리를 누가 해요? 토가 하는 겁니다. 토는 이 생의 시작, 준비와 시작을 마무리하고 살의 준비와 시작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 토가. 그래서 이렇게 수토의 배열은 생을 시작하는 거고, 화토의 배열은 뭐래요? 살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가 이제 무엇을 할 거죠? 어떤 인지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지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지력. 인지력. 뭘 인지하려고 그러면은 이 위에 있어야 해요? 아래에 있어야 돼요? 이 사이에 존재해야 되는 거죠. 사이에 있어야지 인지력이 발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가 결국은 이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이냐면 인식해야 되면 토를 갖다 지하철 우리가 말하는 이제 철도라고 하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지하철이잖아요. 지하철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뭐가 있어야 되죠? 차량이 있어야 되고, 차량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뭐가 있어야 돼요? 선로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네. 세 번째가 뭐야? 신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신호, 제어장치. 네. 신호가 있는 겁니다. 신호에는 물론 운전수도 포함되어 있겠죠. 요즘은 다 이제 전자로 하니까 운전수가 그게 할 일이 없죠. 이 차량이 바로 토가 되는 거야, 토. 이 선로가 수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는 지하, 이 화는 지상. 우리 지하철이라고 하는 거지만 지하철을 갖다가 우리 그냥 뭐 교통수단이라고 봅시다. 교통수단에서 이제 뭐 지하철을 지하철은 철도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는 군데군데 가다 터널을 만나는 거고, 지하철이 지하로 다니라 지상으로도 다녀요. 그래서 지하로 다니는 구간을 수라고 하는 거고, 지상으로 다니는 것은 이제 화라고 하는, 이게 선로가 돼요. 선로. 가는 길이라는 거, 길. 차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신호가 뭐가 돼요? 운전수잖아요. 이게 목금이 되는 거예요. 목금은 제어하는 제어 장치가 되지만 운전수도 되는 거고, 여기 또 뭐야, 고객들도 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된, 그러면 이 목이라는 거는 이제, 이 선로 위, 차량 위에 올라타고 있는 모습을 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이 토를 받다는 것은 어디에 이제, 이 차량 안에로 이제 올라타가지고 어디로 간다고? 이제 상향이라는 것이 위 아래도 되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목적지
또는 목표지, 목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고. 그러면 금토가 만났다. 이건 뭐죠? 예? 하향이 되는 거, 하향. 뭐가 되겠어요? 도착지. 도착이란 개념이고. 또 이제, 종결, 종착이란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금은 토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금이 토를 보면요, 내려오려고 그래요. 내려오려고.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바꿔 타고 싶은 겁니다. 바꿔 타고 싶다. 그럼 내려오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꿔 타는 걸 뭐라고 부르겠어요? 신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금을 우리는 종이라고 해요. 종, 마칠 종자, 종이고 이거를 바꿀 혁자에서 혁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가을, 금기를 우리 종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은 이 목토가 만났다는 건 상향이잖아요. 이건 목은 이제 어떻게 돼요? 올라타고 싶은 겁니다. 올라타야지만이 뭔가를 여기 똑같이 바꿔 타고 싶은 겁니다. 올라타서. 그러니까 이 올라타서 바꿔 타고 싶은 것을 을목이라고 하는 거고, 올라타는 것을 우리는 간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을을 갖다가 곡이라고 하고 이 간목을 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곡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목들은 무조건 올라타는 거야. 그냥 직진이야. 직진. 그러니까 우리 지하철 안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막 직진으로 그냥 어느 방향으로 막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제 직이라 그래. 직진 성향. 근데 을목들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의자에 앉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러면은 자리 양보를 누가 잘해 주겠어요? 을목과 신금이 자리 양보를 잘해 주는 겁니다. 네. 간목과 경금은 뭐야? 사람 눈 감아요. 자는 척 하는 거. 그래서 우리 간목과 경금은요, 뭐뭐 하는 척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는 척, 있는 척. 간목은 되게 아는 척 많이 하는 겁니다. 있는 척 합니다. 그럼 아는 척 하려고 하면 술을 갖고 있으면 진짜로 아는 거고, 화를 갖고 있으면 진짜 있는 거고, 근데 없으면 그냥 척하고. 그래서 간목과 경금은 까딱 잘못하면 사기꾼 돼, 사기꾼. 까딱하면 사기꾼이 되는 거야. 자기가 없으면 사기꾼이고, 아는 게 없으면 사기꾼이고,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면, 이런 거죠. 결국, 요 개념이에요. 근데 이 을목과 신금들은 그런 사기꾼 기질이 없어요. 왜냐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을목과 신금들은 그러한 성향들이 좀 이건 뭐뭐 하는 척이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뭐야, 뭐뭐 하는 척이 아니라, 이 사람 뭐야? 을목과 신금 뭐야? 뭐뭐 하는 척이 없으니까 뭐야? 항상 뭐야? 한 사람이 뭐야? 굽신을 잘해요. 굽신이라는 것은 거꿀 굽자와 편신자입니다. 그래서 잘 굽실거리는 것이, 굽하는 것이 을이고, 잘 피는 것이 신금입니다. 그 신금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신금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다림질을 잘해요. 쭉쭉 피는 걸 좋아하니까. 저 같은 경우 신금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되게 잘합니다. 항상 스트레칭을 해요. 을목 있는 사람은 피는 것보다 잘 굽어. 그래서 어린 사람은 허리가 많이 굽어 있습니다. 거북목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굽어 있으니까 어떻게 항상 목을 좌우로 막 흔드니까 산만한 겁니다. 산만합니다. 근데 을목들은 쫙 펴져 있기 때문에 산만하지가 않습니다. 을목은 집중도가 되게 강합니다. 집중력이 강해요. 우리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요, 사람이 산만해지는데 돈이 있으면 사람이 집중하게 됩니다. 왜 누가 내 돈 훔쳐가지 않을까? 그래서 신금들은 미리 땡겨와서 걱정을 해.
미리 땡겨오면서 걱정을 합니다. 미리 땡겨와서 걱정하는데, 근데 이 을목들은 뭐예요? 땡겨오면, 이건 뭐야? 이 과거의 것을 자꾸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을목들은 이 과거에 이랬으면 어떻겠을까? 근데 신금들은 미래에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과거에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되게 강합니다. 결국은 과거는 나의 선대잖아요. 네. 미래는 나의 후대. 그러니까 이 을목들은 이 선대, 자기보다 조금 먼저 산 사람들, 윗사람들, 그 다음에 자기보다 많이 알고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되게 의존적 성향이 강한 겁니다. 근데 얘네들 후대를 상대하는 애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독립적 성향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을은 의존적 성향이 많아요. 왜? 과거를 자꾸 의지하는 거죠. 의존적 성향. 근데 신금은 미래적 상황을 자꾸 이거 이 독립적 성향이 강한 겁니다. 독립적 성향.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재생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대신 단점은 어떤 강박관념을 좀 갖고 있다는 거. 근데 을목들은 강박관념이 없어요. 대신 이제 공황장애가 있지. 을목들은 여기저기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공황장애가 돼. 대신 신금들은 독립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독립해야 되겠다 또 강박관념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묘에서 나타나는 거고 이것이 유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금이라 유금 바꾼 사람은 이 떨어질 자리를 되게 중요시하는 거예요. 을목과 묘목은 위로 올라갈 자리를 되게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묘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올라갈 자리니까 이제 공문이라서 공문 나가서 뭐 할까 고민하는 겁니다. 신금은 사문이라 그랬습니다. 사문 들어와서 뭐 할까 사적인 것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럼 누가 취미생활을 더 잘 즐기겠어요? 자기 특기를 잘 살리고 신금들이 잘 생겨요. 사문이 공무원들이 그게 없어요. 밖에 나가서 하니까 주변의 환경을 여기저기 둘러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대신 응용력도 좋고 주변 상황을 잘 보는 거죠. 이것저것 관심이 많은 거야. 근데 신금들은 이제 독립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것만 너무 먹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지경까지 온 겁니다.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 다시 어떤 재생적 기운이 있다는 거죠. 아니, 저보고 조심하라고 하시더니만, 그러면 내가 좀 좋아한 것만 먹어서 그래. 좋아한 것만 먹어. 뭘 그렇게 좋아하셨나요? 모르지 뭐 하나 고기 뭐 내가 죽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요즘에 산 음식을 많이. 그러니까 결국은 나도 이제 을목화 돼야 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봄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 개묘년에 이제 나의 이제 그것을 좀 바꿔야 되나 그런 신호가 오는 것 같아. 신계가 나오니까 신임이 됐다 그러면 괜찮은데 신계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나의 신이 개수를 만나면 을목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우리 신금이라는 것이 이 신금한테 이제 신금이 나아가는 방향성은 이 임수와 개수가 있게 있잖아요. 우리 이걸 이제 수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임은 자기의 이제 이 체성이 형성된 관계지만 이건 체성이 형성됐지만 결국은 그 체성이 점점 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음조합이다 보니까 어떤 서로 이제 밀쳐내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음양조합이다 보니까 이 밀쳐내는 것보다 이 밀쳐내는 껴안으려는 성향이 강한 거죠. 껴안다. 밀쳐내는 성향이 강한 거죠.
이것도 다 일장일단이 있는데, 일단 껴안으니까 각각의 체성, 각각의 속성을 이제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껴안으니까. 이게 한 몸이 됐다. 체성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는 거, 체라는 것을 이룬다는 것은 한 몸이 됐다는 거, 한 몸. 이거는, 이게 음음조합으로 체성을 이루지 않은 것은 이 한 몸, 두 몸이라는 거야. 몸 따로, 뭐, 마음 따로, 이렇게 두 몸이 되는 거, 자꾸 밀어내는 거. 신이 올해 이제 개수를 보니까 어떤 밀착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개수를 만나면요, 반드시 이 개수가 반드시 정화로 바뀌든지 이 신금이 을목을 바뀌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원하는 것이죠. 대부분 이제 이 자연, 하늘은 우리가 요것도 다 주제자들이잖아요. 수하니까. 네. 주제자들이 함부로 바꾸겠네요. 뭐가 바뀌겠어요, 여기 이제. 이거 실행하는 실행자들이 바뀌겠죠. 그 신금이 을목으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신계를 만난다는 것은 신이 이제 을목으로 바뀐다는 거죠. 아마 을이 정하게 만나도 뭘로 바뀌는 신금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서로 왜 서로 섞이지 못하고 껴안지 못하니까 자기 모습을 바꿔줘야지, 자기 생각을 바꿔줘야지만이 서로 화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합, 변화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합을 해야 돼요. 변화해서 서로 뭉쳐야 될 뜻이에요. 이 뭉치는 것들이 저 토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랬죠. 네. 그럼 어디서 일어나지겠어요? 얘네들 전부 일어나는 것은 무토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음간들은 무토를 만나야지 서로 여기서, 서로의 모습이 이렇게 화합. 서로 변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근데 여기 기토가 되면 뭐 화합이 아니지, 뭐, 이거. 더 분별되는 거죠. 그래서 화합과 반대가 되는 게 이제 분화되는 거야, 분화. 분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의 분수를 알아야 우리가 살아가는 건 자기의 분으로 아는 거예요, 분화. 그러니까 네가 할 영역이 따로 있고, 할 것이 따로 있고, 할 생각이 따로 있다는 거죠. 분화. 우리는 분화와 화합 속에서 사는 거예요. 여기 전부 화가 들어가는 겁니다. 화합이냐, 분화냐. 이 화자가 이제 변화를 하지. 여기다 이렇게 하면 꽃화자입니다. 꽃화. 결국 우리가 꽃을 핀다는 것은 뭔가 모습이 바뀐다는 거고, 이게 화라는 겁니다. 화. 그래서 우리는 무덤 위에다가 항상 꽃을 갖다 놓잖아요. 왜 꽃을 갖다 놓는지 알겠죠? 네. 변화를 잘 하라고 갖다 놓은 거면. 꽃은 변화잖아요. 꽃을 주면 사람이 마음이라든가 행동이 변화하잖아요. 꽃이. 그래서 꽃에 갖고 있는 이제 꽃말들을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꽃말들. 꽃이 주는 의미가 뭐냐에 따라서. 꽃은 결국 뭔가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묘지에다 꽃을 넣는 거는 좋은 쪽으로, 좋은 데 가서 변화하라 이거죠. 여기에 계속 이승에 머물지 말고. 그러니까 원래 산 사람한테 꽃 주는 거 아니에요. 네. 빨리 뒤지란 소리와 똑같은 겁니다. 변화하라는 거예요, 변화. 꽃을 주는 건 변화하라는 거예요, 변화. 왜 그 사람의 속성을 변화시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산 사람한테 꽃 주지 말고 죽은 사람, 그러니까 병원에 있는 사람한테 꽃을 줘야 돼, 꽃을. 살으라고. 완전 살아있는 사람한테 꽃을 줘야 돼, 좀 죽으라고. 성질 좀 죽이라고. 우리가 꽃을 주는 이유는 뭐야? 성질 좀 죽이라고 주는 거예요. 꽃의 의미는 성질 좀 죽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꽃은, 그러니까 우리가 화했다는 거, 우리가 변화했다는 것은, 이게, 아직 변화했다는 것은 뭐야? 이게 화합으로 갈지, 분화로 갈지는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라는 것은, 우리가 꽃이라는 것은 아직 불확정한 거예요. 불확정성이라는 거예요. 꽃을 준다는 거죠. 꽃. 꽃이 열매를 맺을지 그냥 떨어질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냥 우리가 꽃이 폈다잖아요. 꽃이 핀 것이지 이것이 열매가 될지 그냥 떨어질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확정이 되려면 반드시 어떤 행위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생각을 해줘야지만 된다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화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합이 불화, 합은 했으나 불화됐다. 어?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누구나 화를 해요. 누구나 꽃은 펴요. 이것이 이제 합이 될지 분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 꽃을 피울 수 있는 공간이 어디예요? 이렇게 화를 할 수 있는 공간. 여름. 음? 여름. 그렇죠. 이게 바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바로 꽃을 피운다는, 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야? 요 화합을 해야 됐겠죠? 화합을 해야 되죠. 그러면 또 화를 할 수 있는 건 또 어디 또 화를 또 합니까? 가을에서 겨울로 들어갈 때도 화하잖아요. 이때는 뭐 해야 돼요? 근데 분화를 해야 돼, 분화. 그러니까 가을과 겨울은 분화하는 거예요, 너의 분수를 지키는 겁니다. 어? 근데 봄과 여름으로 넘어가는 계절에는 이 합을 하는 거, 합. 그래서 이 합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교류하고 또 교역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조직을 결성하라는 뜻이고.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뭐야? 이 전달하고 이 전송하고. 뭐야, 이거 조직 단체를 이루는 거고. 이거는 뭐야? 이 독립하라는 거, 독립. 뭐 개인으로 이렇게 빠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영업사원이라도 이 봄, 여름의 영업사원들은 이 떼거지로 다녀, 떼거지로. 응? 근데 네. 가을, 겨울생들은 혼자 다닙니다. 그 다음에 봄, 여름생은 걸어서 다닙니다. 이 가을, 겨울생들은 뭐야? 차 타고 다닙니다. 뭔가 수송. 이런 식으로. 누가 더 빨라요? 가을, 겨울. 얘네들은 빠릅니다. 그러니까 가을, 겨울은 빠릅니다. 빠른 것을 선호한 겁니다. 이런 것은 늦는 것을 선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이건 천천히라는 거예요. 천천히. 이건 속전속결.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틀을 이렇게 잡아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요 개념을 한번 잘 봅시다. 여기는 이제 우리 하늘이라고 해서 하늘. 이거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명리적 용어로는 이 천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 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천간이라고 했어. 이건 지지라고 했죠. 이 간이 방패예요, 방패. 방패간이라고 쓰는 겁니다.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지를 방패간이고, 이거는 어떤 지라면 이건 이제 집안, 뭐 지지대 이런 개념이에요. 어? 예? 네. 그러면 하늘은 방패니까 뭐예요? 보호예요, 보호막이고. 이거는 뭐야? 이거 터전이 되는 거, 터전. 지지대가 되고 터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이제 뭐 여기 이제 만물이 이렇게 사는 겁니다. 만물이 땅을 지지하고 하늘의 보호를 받고 사는 것이 만물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사유체계를 이렇게 가진 겁니다. 여기에 있는 만물, 여기에는 뭐 인간도 포함하고 있지만, 뭐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 사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이런 것들이 하늘과 땅 사이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 이겁니다. 요 위치를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래서 하늘을 갖다가 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땅을 이제 하늘을 신이라고 해서 우리 인간이 그래서 신기를 받고 정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만물이라 이거죠. 만물을 분류하면 뭐 사람과 이 사람이라는 건 네 방향, 그러니까 사방에 살고 있다. 근데 여기에는 사물도 같이 존재하더라. 그러니까 만물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사가 이 넉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사남북 어디에든 간에 볼 수 있는 것을 사람이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은 이제 물이라고 해갖고 이제 사람 사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호막과 터전 어떤 뭐 환경 뭐 이런 것이 이 사이에서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 그 천간하늘 방패 역할을 하고. 네. 그래서 이 천간을 우리는 이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 또 꿈. 이걸 이제 이하라고 하고 어떠한 이제 틀을 갖췄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상과 이하. 이런 식으로 보고. 이거를 천간을 우리는 무형, 보이지 않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무형을 갖다가 상이라고 해요. 상. 코끼리 상자를 쓰는 이유는요. 이 장님들 100명을 놓고 코끼리를 만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만진 것만 본 거죠. 그래서 그걸 상이라고 한 거. 그래서 코끼리 상자를 쓰는 겁니다. 응? 코끼리 다리를 만진 사람은 이것은 그 코끼리 코를 만진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똑같이 코끼리는 똑같은데 이 눈 감고 만지다 보니까 자기가 만진 부위만 가지고 설명하는 거죠. 응? 그래서 그 상이라 그래서 한자가 이게 코끼리 상자 쓴 거예요. 상자가. 결국은 허상이라는 거, 허상. 그래서 자기 생각이라는 거, 상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지지라는 건 유형입니다. 유형. 유형. 이건 뭐가 됐습니까? 이건 형이 되는 거. 어떤 형상이 뚜렷해졌다 이거죠. 형상이 상. 형이 뚜렷해졌다 이거죠. 그래서 이 형을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 쓰려고 하면 이게 이제 여기다 이렇게 토를 가서 거푸집 형자 이게 이제 거푸집 형자거든요. 네. 거푸집 형 우리 형틀 할 때 형이 있잖아요. 이 거푸집 형을 쓰는 거예요. 형. 근데 그냥 이 형으로 그냥 통일하는 거죠. 그냥. 옛날에 훈민정음을 처음 만든 훈민정음이 어디에 쓰는 용도인지 모르시죠? 응? 네. 이걸 뭐로 읽습니까? 기라고 하죠. 네. 이것도 기죠. 네? 네. 그러니까 훈민정음은 이거 쓴 거예요. 한자를 발음하는 겁니다. 요 한자도 기가 되는 거고, 요 한자도 기가 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 양반들이 훈민정음을 들고 가갖고 역관 없이도 이 중국 사람과 이 대화가 됐어요. 예? 요 한자 보고 기라고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중국말로 기 하면 돼, 기. 그러니까 훈민정음 한 것만 가지고 있으면요, 일본 사람들과도 대화를 할 수 있고, 왜? 요거의 뜻은 다 아는데 발음을 못 하는 거야, 발음을. 음. 이거를 통일시킨 거예요, 이거를. 전 세계 언어를 다 소리 글자로 다 표현하려지만, 이 한자는 반드시 뜻이 틀린데, 발음은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야, 발음은. 그죠? 우리가 이얼산스 하잖아. 이얼산스. 이 넉사자입니다. 어? 어? 근데 사는 뭐 죽을 사자도 있잖아요. 우리가 가서, 어? 가서 사라고 발음하면 된대. 싸. 옛날에는 이 싸라고 하냐. 옛날에는 뭐 이렇게 썼었어. 이렇게 옛날에는요. 이렇게. 옛날 발음은 이거였단 말이에요. 지금 사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가면은 한자 써놓고 발음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래도 우리 한글로는 이렇게 쓰지만 여기 한자는 무수히 많은 기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이 글자는 다 이 기로 발음하면 된다 이거 기. 그러면 다 이 말이 통한다는 거죠.
훈민정음은 이런 용도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나란 말씀이 둥국게 달아. 여기서 말하는 중국은 전 세계라고 얘기하는 거, 중국. 이 중국이란 연어는요, 이 1900년도에 나온 거예요. 그 전에 중국이란 연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하니까 중국. 우리가 사는 이 천지 세상과 이 각각 다르다 이거야.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다르다 이거야. 모든 세상이 전부 다르니, 문자를 써놓고 서로 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문자로는 서로 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통일된 어떠한 것을 만들자. 이게 우리 한글은 이 표음 문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 중에서 이제 기라는 거 하나 가지고도 여러 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기하는 것은 이제 보통 세 가지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기라는 걸 쓰고 이제 이렇게 이제 기가 되지만 또 이 어떤 특정적인 어떤 이 또 기를 얘기하지만 또 일어날 기자 다 이렇게 하는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에는 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기가 있지만 딱 정해진 어떤 기가 있고 또 일어난다는 어떤 그 기가 된다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자 해석을 잘 못하니까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만물이라는 것은 즉 하늘의 보호를 받고 있고 방패로서 땅에 지지할 수 있다는 거죠. 착근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터전이 있다는 거. 그 사이에서 우리가 마음 놓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전환시킨다. 그래서 이 하늘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양이라고 하는 거고 땅은 우리가 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음양에 의해서 드디어 만물이 뭘 갖춘 거야? 오행을 갖췄다는 거. 다섯 가지 행동 다닐 수 있다. 행동하다. 행자가 다 이거잖아요. 행동. 다니면서 동하다. 행동. 즉 하늘이라는 방패를 얻었고 땅이라는 어떤 터전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다섯 가지 움직임을 보이면서 걸어 나갈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오행론입니다. 오행론. 오행은 이미 음양을 거쳐온 거예요, 안 거쳐온 거예요? 좋은 거. 거쳐온 것입니다. 네. 우리가 어린 시절을 거쳐서 지금의 내가 있듯이. 항상 그랬지. 병화는 뭘 거쳐온 거예요? 가부를 다 거쳐온 상태고. 을은 간만 거친 겁니다. 정화는 가불병을 다 거쳐온 겁니다. 항상 그 개념을 항상 잊으면 안 돼요. 다만 그걸 내가 잊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을 자각하는 거예요. 자각. 부처님 말씀이 뭡니까? 네가 부처다. 다만 네가 자각을 못해서 뿐이지. 네 안에 부처 있다잖아요. 자각. 이미 우린 태어날 때 이미 부여받은 겁니다. 부여받았습니다. 이 부여받은 것을 우리는 자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여받은 것이 이제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삶이 천차만별이 되는 겁니다. 누구나 인간이 태어나면 똑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이 부여받은 것이 자체가 틀리니까. 그러니까 부여받았다는 것은 이미 결정됐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각한다는 것은 찾는다는 거, 찾는다, 또는 얻는다, 또는 성취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네. 이건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첫 돌 때 뭐 하겠습니까? 돌잡이 하는 겁니다, 돌잡이. 돌잡이 하는 옆으로 콕 찌르잖아, 저거 잡으라고, 애기한테. 애기도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애기들은요, 이 첫 돌부터 이 부모님한테 속는 겁니다. 맞잖아요. 나는 이거 잡고 싶은데, 야, 이거 잡아, 이거 잡아, 이렇게 강제로 껴주면서, 이거 잡아. 우리는 첫 돌이 이제 날 세상에 알리는 거잖아요. 첫 돌이. 이때부터 우리 속는 겁니다. 이때부터 속는 겁니다.
그럼 이때부터 사람은 속이고, 속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속는다. 속는다.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해보면 참 세상이 참, 난 명리학을 나는 공부하면서 가장 좋은 것이, 이런 이치들을 하나씩 알아간다는 것이 난 너무 좋아. 매일매일 알아가니까, 어? 어?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요런 걸 이제 요걸 정리해서 체계화시키는 게 명리학이에요. 그 명리학에서 가장 근본 테마가 되는 거. 명리학의 근본 테마는 이거예요. 명리학의 근본 테마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 계절입니다. 이 중간에 이게 이제 우리 요즘에 많이 쓰는 마중물입니다. 마중물. 또는 매질이라고 해요. 매질. 이 매질에 의해서 이렇게 네 개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순환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일방적으로 가는 게 순환하는 거죠. 요거를 이제 음과 양의 이제 이 손과 역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지만 이 매질에 의해서 이 어떤 매질에 의해서 이 매질은 이제 우리가 토라고 하는 겁니다. 토의 매질에 의해서 우리는 이 봄이라는 어떤 목을 살아보고 여름이라는 화도 살아보고 가을이라는 금도 살아보고 겨울이라는 수도 살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곡직이라고 해서 곡직. 곡은 굽을곡자입니다. 굽다. 그래서 이건 을목입니다. 이거는 올곧다 똑바로 되게 간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글자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곡을 을이다 이가. 봄에 모든 만물들의 모습을 보니까 곡과 직만 있더라. 곡직. 곡직을 하면서 뭐냐면 이 상향적 모습을 보이더라. 자꾸 없던 것이 막 만들어지고 위로 자꾸 올라가더라. 상향이라 이거죠. 가을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종혁이라고 해요. 종혁. 종은 마칠 종자입니다. 마치니까 경금이 되는 거고 이거 혁은 바꾼다 그래서 신금이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은 어떻게 하향적 모습으로 보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봄을 우리는 상향의 곡직이라고 하고 가을을 우리가 금이라고 해서 하향적 모습을 보이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걸 이제 종하는 것을 경금이라고 하고 혁하는 것을 신금이라고 하더라 이거야. 이 마칠 종자가 돼. 마치다. 직은 시작하다. 그래서 봄을 우리는 뭐라고 하면 시발점이라고 해요. 시발. 이거는 뭐야? 이 뭐죠? 시발이 이거 뭐야? 종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착. 시종과 발착이라고 하죠. 발착. 시종과 발착. 출발, 도착. 이게 시발과 종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염상이라고 불렀어요. 염상. 불꽃을 피운다. 어디서 위에서 피운다. 이 불꽃 염자. 불꽃이 위에서 피운다. 염상. 이겁니다. 이걸 우리 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거 윤하입니다. 이거 겨울을 윤하라고 했습니다. 아래로 윤택하게 흐른다 이거야. 윤하. 이 상과 하를 여기다 분명히 표시해 줬어요. 그럼 염은 뭐야? 불꽃을 피우는 것은 정화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을 윤택하게 해주는 건 개수가 되는 겁니다. 하는 뭐야? 이게 임수가 되는 거고, 상은 병화가 되는 이렇게 이렇게 다, 상을 다, 형을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자연을 관찰하다 보면 이렇게 났다는 거지. 그래서 명령의 근본 테마는 이 물질, 여기는 이제 사람과 사물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사람과 사물에 형과 상이 있다는 거죠. 형과 상. 그럼 형은 어디에 있냐? 지지에 있다요. 지장간에 들어있는 것을. 지지에 들어있는 지장간이 형이 되고, 이거는 뭐야? 천간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식간에는 식간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형과 상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형은 지장간으로 들어가면은, 되고, 하늘로 올라가면 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간에는 형과 상이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식간이라는 것은. 식간에는.
그러면 식간이라는 것은 뭘 포함하고 있겠어요? 행, 오행이니까. 음양. 오행. 네. 오행은 또 음양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식간이라는 것은 오행의 형과 상이 드디어 이렇게 분별됐다는 겁니다. 분별. 오행, 아까 식간이 아니라 오행에는 형과 상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분별되고 분화된 것이 이제 아니면 화합한 것이 이제 식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양에서 오행이 나오고 오행에서 식간이 나왔다. 식간이 하늘로 올라간 것을 우리는 상이라고 하면서 천간이라고 부르는 거고, 식간이 땅으로 내려오면 우리는 형이라고 하면서 그게 이제 지지에 있는 지장간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천간은 어떻게라고 하면 어떻게, 어떠한 것. 지지는 뭐야? 어디서. 이렇게 항상 이해해줘야 돼요. 그럼 지장간은 뭘로 해석하면 돼요? 무엇을. 그러니까 지장간은 무엇이에요? 무엇이라고 어떠한. 왜 여기 지장간이 바로 이 형이 되니까, 형. 나타난 형이니까. 그러니까 지장간에 있는 무엇을 가지고. 그게 어디에 있냐 이거죠. 그걸 가서 어떻게 내가 활용할지 이용할지를 보는 것이 이 명리학을 통해서 사주팔자를 읽어내는 겁니다. 천간은 어떻게,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 어떤 것. 근데 그것이 어디든 지장간이라는 어떤 무엇이 되는 거고, 그럼 그게 어디에 있냐 이거죠. 어디에. 봄에 있냐, 여름에 있냐, 가을에 있냐, 겨울에 있냐. 아니면 그 연결지키는 계절에 있는 간절기에 있냐. 요걸 보고 이제 이 사주팔자를 해석하는 거죠. 그럼 이 토라는 것은 뭐예요? 얘네들, 즉, 상향의 곡직과 하향의 종욕과 밑에서 세상을 윤택하게, 보이지 않는 윤택하게 윤화와 위에서 보이는 곳에서 사람이 열정을 다하는 불꽃을 피우는 이것을 갖다가 맨날 뭐야, 포함하든지 뱉어내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거 우리는 가색이라고 해서 가색. 이거는 이제 농사 지을 가고 이거는 이 색은 이제 걷어들일 색이라고 그래요. 가색. 가색이라는 용어가 이제 이 한자가 이름이에요. 가. 쭉 농사지 쭉 펼쳐낼 가자가 되고 색은 우리가 색인 그러자. 색인 할 때 색자가 이 색자입니다. 한 군데 쫙 모아갖고 분류한다. 그래서 이 가. 쭉 펼쳐놓은 가자, 농사지을 가자가 이게 무토가 되는 거고, 색자가 이제 기토가 되는 겁니다. 기토가 있는 사람들은요, 섹션별로 분리를 잘해요. 무토가 있는 사람 분리를 해요, 못해요? 응? 쫙 펼쳐놔요. 근데 기토들은 차곡차곡 그러니까 기토들이 있으면 집중력이 강해지는 거죠. 집중적으로 하나의 섹션별로 묶는 능력이 탁월한 겁니다. 근데 무토들은 대신 뭐야?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무토인 사람은 다방면으로 관심이 많고, 기토인 사람은 뭐야?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그래서 이 무토를 갖다 이타적 성향이라고 하고, 기토를 이기적 성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럼 우리가 뭐 지지에서 뭘 찾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사주팔자를 본다는 것은 분석한다는 건데 구조를 알아가는 건데 이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어요. 구조 파악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요. 천간과 지지에서 천간은 기상을 보는 겁니다. 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거고 이 지지는 기물을 보는 겁니다. 기물. 어떠한 물질, 어떤 물건이 있냐 이거죠. 어떠한 것이 있냐. 그러니까 지지에서는 사람과 사물을 찾으면 돼요. 뭐 찾아요? 사람과 사물은 뭐야? 목과 금이잖아요. 천간은 기상이잖아요. 상을 치는 뭐야? 천간에서 수화만 찾는 겁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 천간은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에요.
이거는 뭐야? 이 충분 조건이에요. 충분 조건.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있어야 충분하다고 느끼는 거지. 필요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말했잖아. 인에서부터 미까지는 뭐가 필요해요? 임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네. 여기 뭐 개수도 필요하겠죠. 근데 그러면 신에서부터 축까지는 뭐가 필요합니까? 병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죠. 뭐 정화도 뭐 때로는 필요하겠죠. 중요한 건 이 필요한 것이 같이 하지 내가 충분한지 못한지를 아는 거야. 그럼 충분한 것은 어디가 충분하냐면 유에서 인과장은 뭐가 충분해야 돼요? 어? 간목이 충분해야 됩니다. 간목이. 을목은 나중에 이제 이거 을목은 그러니까 간목은 충분한 상태지만 이거는 충분해지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이건 필요한 것이지만 이거는 필요한 것을 찾는 겁니다. 필요해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개수와 정하고 임수와 병화는 필요한 거예요. 그냥 필요한 상태고 이거 개수와 정화는 이제 필요한 것을 막 더 갖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묘에서 신가장은 뭐죠? 이 경금이 충분해야 돼요. 신금은 그 충분한 것을 찾으려는 모습이고 이런 겁니다. 반드시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원활하지 않다 그러면은 이 간목과 경금의 상태가 이렇게 올바르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중첩되는 것만 딱 보면은 이제 바로 나와요. 천간에서 반드시 수화가 어떤 모습으로 필요한지를 찾는 거고 지지에서는 목금이 어떠한 충분함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반드시 목은 뭐가 충분해야 돼요? 목은 수가 충분해야 돼요. 금은 뭐가 충분해야 돼요? 화가 충분해야 돼요. 그래야 얘가 충분하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이게 충분한 상태가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충분하냐. 이걸 갖고 있어야지만이 그래서 이게 너는 충분하게 뭘 할 수 있다. 넌 그 정도면 충분해. 그러잖아요. 야, 그 정도면 됐어. 그 정도면 충분해. 또 너무 많으면 또 넘쳐. 그거를 조절해 주는 게 토가 되는 거야. 토가 적절하게 토가. 적절하게.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에서 구조파 토가 있는 사람은 뭐야? 수와 목금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구나. 천간에. 지지에 토가 있으면 뭐야? 그러한 행동을 하겠구나. 네. 없는 사람은 뭐야? 넘치면 넘치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사는 겁니다. 천간에 토가 있는데 지지에는 토가 없어. 그럼 뭐 생각은 있으나 행동을 못 하니 너는 자꾸 왜 생각과 행동이 반대냐? 근데 지지에 토가 있고 천간이 없어. 그럼 뭐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몰라. 분명히 조절하고 있는 거 같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뭐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야. 자기는 분명히 이거를 조절하려고 하는데 왜 쓸데없는, 그러니까 지지에 토만 있고 천간에 토가 없는 사람은 쓸데없는 짓 한다고 사람들이 보는 거야. 자기 역시도 약간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간은 남들이 나를 뚜렷하다고 인정해 주는 거가 천간의 토예요. 지지의 목금도 천간에 있으면 남들이 나를 그렇게 봐. 그럼 나 역시도 그런 사람들을 잘 봐. 근데 지지에는 목이 있는데 천간에 목이 없다는 것은 나는 분명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남들이 나를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나를 남들이 인정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 역시 헛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잘 봐. 지지에 봄이라는 계절이 많은데 이 간목이랑 개수가 천간에 없어요. 그러면 얘는 뭡니까? 분명히 나는 봄처럼 행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들은 나를 인정 안 해주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천간의 간목이라는 개수가 갖고 있는데 지지에 봄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꺼내 쓸 기물이 없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이용할 기물이 없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기물을 찾아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대운에서 그런 봄에 운이 오면은 뭡니까? 나를 그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열심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천간에 개갑이 있는데 원국에는 목이 없는데 운에서 이렇게 목운이 이렇게 와 30년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왜? 필요한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을 행동으로 어? 발현시키려고 그렇게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대운이에요. 대운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대운은 이 원국에서 즉 내 안에서 월주에서 움직이는 거 월주. 근데 새우는 아니에요. 연주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새우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어요. 그냥 새우는 그냥 주구장창 돌아. 그러니까 대운으로서 나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새운으로서 남을 만났을 때 별 시너지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우는 나를 만드는 거예요. 나를 만드는 거. 그래야지 세운에서 남을 만났을 때 그거 시너지 효과를 보는 겁니다. 그 시너지 효과를 보는 것이 바로 생격, 형합, 귀충, 생 이렇게 어떤 요거 중에 하나 걸리는 겁니다. 시너지 효과를 본다는 것은. 이것이 사주팔자의 구조를 파악하는 겁니다. 거기에 기준점은 연지로 잡아도 큰 무리는 없지만 그래도 계절을 뚜렷하게 그러니까 연지는 아직까지는 그냥 두루뭉실하게 해서 사계절이 명확히 구분이 안 되는 거지만 월주는 사계절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근데 일주는 또 일주는 1년에 6번이 와요. 그래서 이것도 명확하게 사계절이 구분이 안 돼 있고 시주는 너무 많이 오고 그래서 이 사주팔자 이 네 개의 궁이 중에서 그래도 계절을 뚜렷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것,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월주구나. 그래서 월주부터 이제 대운이라는 나를 만드는 과정을 월주에서부터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연주라는 것은 내가 남을 만나는 거구나. 또 월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월주는 나의 변화도 되지만 부모님의 변화도 되는 부모님과 내가 살아갈 사회적 활동성의 변화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가리 큰 만큼 또 새로운 세상을 원하잖아요. 그렇게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면 돼요. 저는 공부만 할래요. 저는 나가서 돈 벌래요.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라도 발현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대운과 세운이 적절하게 유기적 관계를 이루어야지만이 비로소 시너지 효과가 된다는 거죠. 대운은 열심히 공부하는 나로 만들었는데 세운은 임금이 밖에서 나가서 사람들과 교육을 하래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 어떻게 살면 돼요? 이거는 말을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살면 되겠어요? 공부하는 나를 만드는데, 사람들 틈 속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공부가 가장 적합하겠어요?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현장을 위주로 하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밖에서 일하는데 외계인이 있냐 없냐 우리의 역사는 이러냐 욕 바가지를 먹습니다. 요거는 어디에 쓰는 건가 그런 실용적 공부를 하라는 거죠. 왜 공부하는 나로 만들었는데 세우는
목화로 흘러. 그럼 뭐예요? 사람들과 교육을 통해서 나를 검증하고 그 검증된 자격이나 그 규격을 가지고 사람들과 섞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뭐 시나 쓰고 뭐 문학이 어쩌고 말이야. 선사시대에 뭐가 있는 그런 거 뭐 귀신이 어디 있다 뭐 그런 거 해봤자 그냥 호기심밖에 자극 안 시킵니다. 처음엔 즐겁지만 나중에는 저 새끼는 뭐 하나는 공부를 안 하고 엉뚱한 공부를 하고 있냐. 오늘 그 네이버에 보니까 옥탑방에서 월 5만 원짜리 월세 사고 10년 동안 그 온라인으로 피파라는 축구 게임을 했는데 그 10년 만에 드디어 피파 1인자가 됐대. 이런 애들이 그거에 바로. 그게 우리가 뭔가 근데 요번에 그 아시안 게임 금메달 따네. 그 저 스트리트 파이터로. 음, 그 똑같은 겁니다. 네. 그 사람은 10년, 이 만시간의 법칙은 10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만시간의 법칙이에요. 뭐 할 때는 10년 동안 해야 돼. 10년 동안. 최소한. 최소한 10년을 해야지 뭔가 승부를 볼 수 있는 것, 승부사적 기질을 갖출 수 있어요. 그래서 대운이 10년 단위로 끊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10년 단위로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으니까 중간에 하다 마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중간에 하다 말어. 근데 대운과 세운이 다 교묘하게 맞는 사람들은 진짜 한우물파 갖고 성공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 대운과 세운이 이렇게 맞추기도 참 힘든 겁니다. 이런 개념들이 이렇게 이제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를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수는요, 이 천간으로는 기상을 보는 거고, 지지로는 기물이라는 거죠. 천간으로는 수화를 찾는 겁니다. 수화가 어떤 식으로 필요한가. 지지에서 기물이 사람과 사물을 찾는 겁니다. 이 지장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내가 충분하게 활용 이용할 수 있나 없나. 아니 술에 있는 신금을 무슨 수로 활용 이용하겠습니까? 축에 있는 신금이야말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술의 신금은 만지면 차가워. 그러니까 날카로우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못 지니까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지만 축에 있는 신금은 이미 다 발화돼 갖고 뿌리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로바로 뿌리 캐서 먹는 겁니다.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진중을목이냐 미중을목이냐. 진중을목은 뭐가 아직까지 꽃 피려고 준비하는 거였지만 사후를 통해서 꽃을 피운 다음에 미에서 이제 열매가 맺힌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틀을 만들어줘야 열매가 더 클 수 있게끔. 여기다가 다 그래서 모든 과일에다 이렇게 이 종이를 감싸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진중을목은 바로 좀더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술주 신금은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아직까지는 그때가 아직까지 질이 아니니까 바로바로 활용하든지 이용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축중개수냐 진중개수냐 미중정화냐 술중정화야. 그러면 이 진중개수와 술중정화는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축중개수와 미중정화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활용도 가치가 높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축월상인데 천간에 개수가 있어. 아니면 개수가 있다. 이 사람 뭐야? 때를 좀 기다리세요. 언제? 진토가 올 때까지. 어떤 사람이 술토가 있는 천간에 정화가 있어. 뭐야? 뭘 때를 기다려? 바로 하세요. 지금 바로 하세요. 오늘 당장 하세요. 네. 그럼 뭐야? 저도 그러려고 그랬어요. 그런 거를 지장간에 있는 기물이 어떠한 충분함을 갖고 있나 없냐죠. 뭔 의미인지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가 15분에 다시 하겠습니다. 네.